안녕하세요. 세상을 동글하게 살아가는 동글동글입니다. 오늘은 3월 넷째 주 브이로그를 찍어 보았습니다. 왠지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하는 느낌이네요. 이번 주는 바빠서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도 야근으로 시작합니다. 거의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야근을 했던 것 같아요. 집에 오면 그저 쓰러져 자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는 꽤 놀러도 다녔어요. 왠지 야근을 안 하는 날은 더 열심히 놀아줘야 할 것만 같은 그런 한 주였습니다. 일하는 분위기는 생각보다 널널한 주라서 빨리 지나갔습니다. 요번에는 주말에도 근무가 있어서 대구를 가지 못합니다. 부모님도 한번 찾아뵈야 되는데 영 못 가가지고 마음이 안 좋습니다. 야근은 아무래도 효율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급하면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야근을 자주 하시나요? 요건 친구가 선물로 줬던 비타민 D입니다. 약사 친구인데 기분이 우울할 때 하나씩 먹으면 되게 좋다고 합니다. 햇빛을 받는 그런 효과일까요? 칼디온 정인데요. 초록색 알약이었습니다. 요새 조금 처지는 느낌이 들어서 그때 비 올 때 한번 먹어봤습니다. 느낌인지 플라시보인지 진짜인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그 주에 엄청나게 삶은 계란이 먹고 싶었거든요. 박망래 할머니 레시피를 보고 먹어야지 하면서도 야근 때문에 못 먹어서 이 쌓인 거를 한 방에 풀었습니다. 진짜 30개짜리 사오면은 많이 남아서 버리니까 10구짜리 특란 사가지고 그 중에 7개를 팔팔팔팔 끓였습니다. 그냥 솥에 넣고 삶아버릴까 하다가 끓이던 방식대로 끓였어요. 반숙이 먹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삶아서 약간 중간에서 완숙 사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양산에서 모어 샌드위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거기 에그 스프레드가 생각이 나가지고 원래는 그 양파 물 빼고 촉한 것도 같이 넣는데 이번에는 그 계란 노른자랑 흰자만 다져가지고 마요네즈, 후추, 소금으로 간을 한 에그 스프레드를 만들었습니다. 달걀을 까면서 3개는 제가 먹었고요. 나머지를 넣고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식빵은 토스트 식빵을 쓰지 않고 일부러 파리바게트의 우유 식빵을 썼어요. 빵도 부드럽고 속도 부드러워야 정말 먹을 때 잘 어울리거든요. 그리고 모어 샌드위치는 안에 딸기잼을 넣고 저 스프레드를 올리지만 저는 부드러운 걸 더 강화하기 위해서 치즈를 넣고 놓았습니다. 원래 저 과도 칼이 아니라 예쁜 코코 칼이 있는데요. 다른 거 자르느라 지금 설거지통에 넣어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요리할 맛이 안 나는 과도를 꺼내들었습니다. 커트러리가 예쁘면 되게 기분이 좋은데 급하면 일단 손에 닿는 대로 쓰게 됩니다. 저렇게 통째로 체다를 올려주고 원하는 만큼 듬뿍 올릴 수 있다는 게 역시 홈메이드의 장점입니다. 밀어 터질 만큼 넣었어요. 원래 중간만 뽕실하게 넣어줘야 안 새는데 전 과욕을 부려가지고 먹다가 옆으로 질질 샜습니다. 그 빵 2개 사이에 저렇게 가득 넣으려니까 더 새는 느낌이라서 다음에 모어친 샌드위치의 더블 에그 스프레드처럼 빵 3개를 써서 그 사이사이에 그 계란을 넣을까 싶습니다. 빅맥의 원리죠. 정말 맛있습니다. 저게 실패할 리가 없고 또 맛있는 요리 중에 한 개인데요. 제가 너무 심취해가지고 많이 먹었더니 그날 정말 방구 냄새가 아주 지독했습니다. 어떻게 앉은 자리에서 계란 7개를 그렇게 다 먹을 수 있는지 배가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확 체하는 기분?
또 맛 자체도 약간 목 맥히는 맛이어가지고 탄산을 부릅니다. 탄산까지 같이 먹으니까 정말 사 먹는 느낌이더라고요. 빵 끄트머리는 저렇게 잘라놓고 버터에다가 살살 구우면은 정말 맛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쓰는 레시피겠죠? 제가 고등학교 때 저 꽁다리 구워 먹는 거 참 좋아했는데 갑자기 추억이 스쳐갑니다. 만들자마자 바로 먹고 싶은 걸 꾹 참고 세팅을 해가지고 먹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한 개를 더 만들었어요. 제가 저것만 스프레드만 듬뿍 넣지 않았으면 3개까지도 나오는데 하도 꽉꽉 차게 넣어가지고 2개로 그냥 끝났습니다. 혼자 먹기 아까운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꽃을 사줬습니다. 꽃다발인데요. 이름이 라시안이라고 했습니다. 맞나? 아무튼 너무 센스 있는 꽃을 받아서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장미꽃을 사오려다가 흔해서 그냥 보기에 예쁜 꽃을 사왔다 했는데 생각보다 오래 가기도 하고요. 또 요즘 같은 날씨에 딱 맞습니다. 지금은 저 초록 봉우리까지 펴가지고 흐드러지게 피었어요. 집에도 두고 그리고 직장에도 여기는 부산에 있는 스카이 캡슐입니다. 청사포도 여기 있고 또 군데군데 여기 있더라고요. 스카이 캡슐이 실제로 배속을 안 하고 저속도입니다. 많이 느려요. 걸음보다 느립니다. 그래서 풍경 감상하기는 더없이 좋습니다. 연인끼리 와도 좋고 가족끼리 와도 좋고 친구끼리 와도 좋습니다. 가격은 2인 열차가 따로 있고 3인, 4인이 있어서 결국은 1인이 와도 2인 돈을 내야 되는 그런 구조죠. 2명이서 3만 원 정도 했습니다. 구간마다 또 왕복에는 또 가격이 다릅니다. 자세한 것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위메프에 2,000원인가 정도 깎아주는 걸 세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홈페이지로 필수 예약을 하고 이것저것 입고 해서 귀찮아가지고 그냥 바로 홈페이지 예약을 했습니다. 특이했던 게 여기가 사람이 정말 많아서 그런지 제 시간에 와도 웨이팅이 밀려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늦게 가고 표 시간이 지나도 그 표 전 시간만 아니면은 자유롭게 탈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아마 나중에 체계가 잡히면 안 될 일이겠죠? 날이 약간 흐렸는데 다행히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비 소식이 잡혀 있어가지고 조금 걱정을 했거든요. 멀리 바다가 보입니다. 정말 바다 위를 지나가는 것처럼 풍경이 확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절정입니다. 천천히 가다 보면 마주가는 차도 지나가고 그 차에 누가 타고 있는지 알 정도로 아주 가깝게 스쳐갑니다. 2차 다 천천히 가기 때문에 겹치는 시간은 조금 있는 편입니다. 열차 중간에는 식탁이 있습니다. 접이식 식탁인데 외부 음식물 반입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식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능한가요? 외부 음식 반입이? 일단 지금은 코로나라서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고 기껏해야 물 정도만 가져온 느낌이었습니다. 이 열차의 안 좋은 점은 저 작은 모니터에서 끊임없이 소리와 영상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냥 밖을 감상하고 싶은데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열차를 한 30분 정도 탔는데 계속 있다 보니까 적응이 돼서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창문이 4개가 있습니다. 여닫이를 할 수 있습니다. 큰 창문은 안 되고 저 옆에 조그만 창문이 4개라는 말인데요. 열면은 좀 더 시원하게 탈 수 있죠. 아무래도 냉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다 냄새도 좀 더 잘 맡을 수 있고요. 저는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크게 느끼지는 못했지만 조금 더워지거나
그래도 바람을 살짝 맞고 싶거나 할 때 뒤에 있는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해 질 때가 정말 멋있어요. 노을 때를 추천드릴게요. 아니면 쨍할 때, 햇빛이 바다에 완전 금처럼 넘실넘실할 때, 그때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한참 가다 보면은 마린시티 쪽으로 나오는데 높은 빌딩들이 자연이랑 어우러져서 이 위화감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부산은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넋을 놓고 바라봤습니다. 참 시간대를 잘 골랐습니다. 이 철로가 끝날 때가 아쉬울 만큼 재미있게 탔습니다. 이 선로길 옆에는 산책할 수 있는 산책길도 있어요. 일자 산책길도 있고 해변 쪽으로 내려갔다 올라올 수 있는 굽이굽이 계단 같은 산책길도 있는데 그냥 직선 코스로 걸었을 때는 아까랑 말씀드렸듯이 이 해변 캡슐이 속도가 훨씬 뒤처집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해변 열차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 칸에 타고 바다 쪽을 보면서 달리는 건데 한 번쯤 타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스콘 평이 참 좋았던 인생 과자점에 들렀어요. 프라하에 있는 어느 골목을 지나가는 것 같은 예쁜 골목에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인생 과자점이 있습니다. 스콘을 하나 사 먹고 너무 맛있어서 그걸 씹어 먹고 바로 들어가서 또 한 개를 결제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